2025년 3월 2일 일요일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우유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유는 2023년 4월 12일 날 제가 이 우유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죠. 2년이 조금 덜 됐습니다. 23개월 전에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23개월 전에 제가 이거 구입을 하고 여기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의 스티커를 붙이고 또 한 번 더 이름을 또 이렇게 허경영 이름을 적고 해놨습니다. 우유에 보면은 연도는 없어요. 몇 년도까지는 없어도 아마 2023년 4월 4일 날 제조를 하고 4월 15일까지 이 우유를 이제 마실 수 있다, 이 뜻인가 봐요. 그런데 내가 2년 전에 4월 12일 날 이 우유를 사가지고 이 불로유를 쉽게 만드는 겁니다. 한 2년 만에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보통 같으면은 이게 완전히 썩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보통 같으면은 이게 아마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아이고, 다리를 일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딱 이렇게 벗겨보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나. 오늘 손톱을 깎아가지고 이 잘 안 벗겨지네. 아이고. 손톱을 아침에 좀 깎았더만은 이 손톱이 좀 있으면 잘 열리는데. 아이고, 잘 안 되나. 이제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겨보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나고 좀 뻑뻑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뻑뻑하게 돼 있어요. 여기 컵에다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건더기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또 순두부처럼 이렇게 건더기가 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맛을 조금 봤는데, 좀 고소하고 좀 구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내가 이제 이게 뭐고 요구르트를 좀 같이 좀 넣어서 먹어보려고 요구르트를 2개 넣었습니다. 내가 좀 이따가 그걸 먹고 어제 요구르트라고 하니까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정말 이거 신기하네요. 우유가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 우유가 썩질 안 하고 이래 있잖아요. 좀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 보니까 건더기가 이렇게 막 졌어요. 조금 고소하고 내가 조금 이따가 이거 지금 내가 요구르트를 좀 넣어가지고 같이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작년에는 조금 내가 여름에 많이 먹었거든요. 저기 팥빙수 여름에는 이제 팥빙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팥빙수보다는 이렇게 요구르트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조금 더 그거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좀 저어가지고 좀 깨가지고 순두부처럼 이렇게 된 거는 좀 깨가지고 좀 물처럼 마시기 좀 좋게 해가지고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뭐시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시 조금 이렇게 2년 약 23개월 된 겁니다. 지금 23개월 된 거. 너무 많이 먹어도 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같으면 적합하겠네요. 아이고. 일명 불로유인데, 부산, 여기는 부산 서구고, 저기, 요 밑에 가면, 요 밑에가 아니고,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영도가 있어요, 영도. 영도에 우리 우리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지지하시는 그 위원장님이 계세요. 김종두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작년 2024년 그때 10월 달에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아, 이거 요구르트 잠시만요. 아이고, 오늘 손톱을 깎아가지고, 요거르트가 잘 안 따지네. 미리 따놓을 걸. 죄송합니다. 그래, 그분이 작년에 10월 달에 노래 자랑을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저작년인가? 한 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께서 뭐를 주느냐 하니까 이 요구르트보다는 작아요. 요거 한 절반 정도 되는 데다가 불로유 만들다 보면 맨 위에 보면 맑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담아서 내한테 한 통을 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디 가서 만나니까 그분이 위원장님께서 내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한 열흘 전에 이게 내 몸 뭐가 조금 이상한 게 좀 좀 났어요. 그래서, 이거 기분이 영 안 좋대요. 몸에, 피부인데 꼭 무슨, 뭐라 그러나, 하여튼 간에 좀 몸이 조금 이렇게 붓고, 마치 뭐라 그러나, 여름에 뭡니까, 모기나 벌레 같은 데 물리면은 이렇게 피부가 막 부어오르잖아요. 꼭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벌레에 물렸는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영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부은 게 있으니까 그래 이게 뭔가 나는 좀 그런 상태에서 이거 김종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불로유가 여기 말고 김에 나눴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한번 따가지고 그걸 이제 아픈 부위에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그 부위에 이렇게 살살 발라봤어요.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르니까 지금 발란 지가 한 열흘 되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거는 좀 촬영할 수도 없고, 아이고, 이제, 요거르트 이제 넣네. 좀 섭섭할, 조금 그거 할까 싶어서 요거르트를 좀 섞어서 먹어요. 좀 이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 불로유가, 피부 거기 바르니까 영 줄어들고, 지금은 완전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보여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구르트를 좀 산 것은 왜 샀느냐 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감식초를 이렇게 먹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감식초. 그래서 감식초를 먹으면 이제 이게 피가 맑아지니까 피가 맑아지고 또한 이렇게 체중 감량에도 좋다 그러고 하여튼 간에 식초를 이렇게 마시면은 감식초를 마시면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인님 말씀을 이제 도저히 또 따라야 되니까. 그래, 감식초를 저기 쿠팡에다가 시키니까 막 금방 오대요. 그래, 시켜가지고 지금 저 집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그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느냐 하면은, 그 요구르트도 조금 마시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구르트를 오늘 샀습니다. 사니까 이 농협 뭐 요구르트가 있대요. 20개 하니까 뭐 얼마나 하냐? 2250원인가? 그밖에 안 하대요. 그러니까 하나 100원에 안 치이죠. 100원 조금 치이죠. 100원. 20개에 2250원 하니까. 요구르트도 뭐 종류가 많대요. 그 남양 요구르트는 16개인데 2500원 정도 하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도 하고 같이 이제 좀 마셔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블루유를 그동안에 좀 잘 안 마셨어요. 왜냐하니까 하여튼간에 좀 어떻게 하든지 뭐 좀 잘 안 마셨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마셔보려고 합니다. 2년 된 거. 2년짜리 많습니다. 그래 이걸 조금 블루유 마실 때 이제 좀 씁쓸이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요구르트 넣어서 마셔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진짜 처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조금 다네. 괜찮습니다. 달짝지근한 게 좋네요. 요구르트도 마시고, 그 블루유도 마시고. 원래 뭐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는데, 그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한 열흘 전이죠. 한 열흘 전에 우리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뭐, 그걸 안 하면은 벌금 내고 막 그래요. 또, 우리한테도 불이익도 있고 이러니까, 그 받기 좀 그렇습니다. 일 한참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건강검진 하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성가시거든요. 그런데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내가 이제 키를 쟀잖아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는. 키를 재니까 내가 키를 쟀다 하면은 노상 163cm예요. 그러니까 한 18살부터 한 60세까지 163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를 재나 마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한 9년 전에 이제 이 회사에 이제 내가 공무원 퇴직을 하고 정년 퇴직하고 뭐 60살에 정년 퇴직해가지고 아직까지 놀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놀아서도 안 되고. 그래 이제 이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이제 키를 딱 재니까 162라 그래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그래 1cm가 적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키 재시는 분이 그러대요. 나이가 들면은 키가 줍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를. 나이가 들면은 키가 준다는 것을. 창피스럽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모르는 걸 처음 알은 걸 처음 알았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처음 알았어요. 그래 나이가 들면 키가 적구나, 적어지구나 이걸 알았어요. 알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내 아주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딱 보니까 이분이 키가 훅 줄어 있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젊었을 때를 봤는데 이제 80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막 내려다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키가 이렇게 줄어들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62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열흘 전에 이제 또 재보니까 160.5cm예요. 그리고 와, 참 충격받았습니다. 160.5. 그래서 야, 이거 참 충격받았어요. 키가 이렇게 줄어들구나. 이 잘못하다가는 160 이하가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10년 지나면은 뭐 또 안 줄어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딱 재니까 몸무게
아니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쭉 재니까 아 진짜 그 참 말하기도 그렇네요. 그 이제 다 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총평을 해요. 하면서 딱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술 담배 안 하네요. 그래서 그 뭐 다 체크하니까 그건 뭐 술 담배 안 합니다. 술은 뭐 거의 안 마시죠. 그냥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자다가 그 뭐야 요즘 우리 집에 제사 지내면은 막걸리 그 조그만한 잔에 이제 한 잔 정도 그 정도는 1년에 뭐 1년 다 해봐야 소주 한 병도 안 돼요. 그런 걸 그리고 술을 안 마신다고 할 수 있지. 안 마시고 뭐 담배는 뭐 몸표니까 안 한다 이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대신에 선생님 많이 잡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렇게 간식을 많이 먹어요. 특히 내가 이제 그 견과류를 좋아하니까 땅콩을 참 잘 먹거든요. 그럼 뭐 조금 이제 개념이 없이 이제 이렇게 뭐 몸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땅콩 뭐 그리고 뭐 단팥죽 같은 것도 잘 먹고 떡도 잘 먹고 그래요. 그래 뭐 하고 아침을 조금 뭐 부실하게 먹거나 거의 안 먹거나 하니까 점심 때 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몸 체중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한 몇 년간. 그러니까 선생님 과체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몸무게를 줄여야지. 그래 안 하면은 허리도 아파지고 무릎도 아파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내 줄여야 되겠다 싶으세요. 그럼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70인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몸무게를 신경 써가지고 줄여본 일이 한 2번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한 20년 전에 몸무게를 그때 한 7, 8kg 정도 뺀 적이 있어요. 빼니까 좀 그때는 그때 이제 뭐야 그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이게 뭐야 입으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노니까 그러니까 바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 그 입으면 보기 싫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찌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살이 쪄서 그렇구나. 그때 한 20년 전에 그때 내가 한번 신경 써가지고 몸무게를 확 줄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몸무게를 이제 신경 써가지고 이제 그 줄인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먹는 거를 적게 하면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먹는 걸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먹는 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을 딱 적게 하면은 몸무게가 딱 줍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감식초 먹어도 이제 몸무게 준다니까 감식초도 이제 먹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이제 내가 그 당시에는 강정산을 열심히 신앙할 때인데 강정산을 열심히 신앙할 때 그 옆에 이제 우리 그 같은 그 도반들이 있잖아요. 같은 그 강정산을 같이 이제 믿는 그분들이 옆에서 몇 분이 그래요. 그 사람 약사인데 어디 아픕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몸에 이제 안 좋은 병이 생기면은 몸무게가 확 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걱정스럽게 이제 내보고 묻더라고요. 어디 아픕니까? 뭐 이제 이제 뭐 이게 몸무게가 이제 줄어드는 걸 자기들이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좀 과체중이 돼가지고 체중이 과해가지고 좀 체중을 좀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때 느꼈어요. 그 사람이 물론 내를 위해서 이제 걱정이 돼서 한 소리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그때 한 7, 8kg 한 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가뿐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또 조금 신경을 안 쓰니까
또 이래 또 과체중이 되더라고. 그때 가지고 내가 이제 퇴직할 그 무렵에는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살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한 10kg까지 뺐어요. 처음에는 한 8kg까지 빼고 이번에 10kg 딱 빼니까 2달 만에 팍 빼지대요. 그 당시에는 뭐 땀을 엄청 흘렸어요. 그 당시에 먹는 거는 계속 먹었는데 그 당시에 8월 9월 2달 삼복더위에 그냥 중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살 겁나게 빠지대요. 중노동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10kg 정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 빠지니까 양복을 입으니까 헐렁헐렁한 게 바지 양복을 입으니까 엄청 편하고 좋대요. 그래가지고 좀 편안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또 내 체중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살이 펑펑 찐 거야. 그래, 아래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과체중이니까 이거 빼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 이제 3번째 이제 내가 또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빼는 거는 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한 20년 전에 그리고 한 10년 전에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뭐와 같느냐 그러니까 이 33 공약 있잖아요. 33가지 공약. 그거를 이제 처음에 싹 다 외웠다가 또 뭐 신경 안 쓰고 또 뭐 바쁘다고 바쁘고 또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디 가서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33가지 공약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부산시당의 고문이고 경남도당에도 고문이고 또 국회의원에 또 출마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뭐 공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33가지 공약을 이야기할 때 뜨듬뜨듬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33번째 공약 중에서 10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 답을 못하면 얼마나 창피스럽겠느냐고. 11번째 공약 교육혁명 12번째 사법혁명 13번째 뉴딜혁명 14번째 금융혁명 15번째 취업혁명 16번째 유엔혁명 17번째 화폐혁명. 화폐혁명이란 뭐냐 이렇게 누가 이제 물으면은 답을 또렷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 외웠어요. 다 외웠다가 또 바쁘고 이런 생활하다 보면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 이제는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머슴 생활을 할 때 또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6.25 나던 해에 바로 진주 지수마을로 내려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주 지수마을에 이제 6.25 동란 때 1950년 그때 1월 1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양력으로 196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한강 다리를 지나면서 내려온 것으로 나는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들었냐니까 내려올 때 이제 북한군한테 이제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기 울음소리를 이렇게 안 냈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런데 시인님께서는 어제 하도낙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955년도에 내려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주 지수마을에. 그러면은 그 5년 동안은 어디 계셨느냐 이야. 그게 어머니 나요. 5년 동안에 1950년, 1951년, 52년, 53년, 54년 그 5년간에는 서울에 계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지수마을에는 1955년에 왔다고 하니까 하도낙서 이야기하면서
신인님께서는 이제 하도 낙서를 설명할 때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니까 수를 제일 밑에다가 쓰고 위에는 화를 쓰고 왼쪽에는 목이고 오른쪽에는 금이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배웠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글을 어떻게 적으시냐면은 목을 오른쪽에다가 적더라고요. 목을 오른쪽에다가 적어요. 그래서 수를 위에다가 적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래가지고 금을 왼쪽에다가 적고 막 그렇게 하시대요. 근데 내가 딱 배운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좀 해가지고 아이고 조금 헷갈리지만은 뭐 또 신인님께서 하시는 대로 딱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55년도 오셨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신인님께서 이제 뭐 진주실수 마을에서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 하실 때에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인이 좀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36가지 정도의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고생하실 때에 그 공장에서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여우잖아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이제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목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그 메모지에 한 것을 고무줄에 걸어가지고 딱 하다가 주인이 오면은 또 탁 넣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일하다가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뭐 노가다지 노가다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33가지 공약을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유지를 해요 지금.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2일이니까 이번 공약은 정당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배제해서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내 체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한 몇 년 동안에 한 4, 5년 동안에 뭐 몸무게가 늘든지 줄든지 막 전혀 신경 안 쓰고 워낙 땅콩을 좋아하니까 땅콩 같은 거 먹으면서 뭐 이렇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땅콩을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막 과체중이 돼가지고 빼야 되겠죠. 아마 10kg 같은 거는 금방 빼버립니다. 마음 먹으면 빼버려요. 그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마 오늘이 2025년 3월 2일이니까 앞으로 한 달 뒤, 2달 뒤에는 아마 10kg 정도는 빠져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벌써 2월 20일 그 소리 딱 듣고 오늘까지 보니까 어제 아래까지 보니까 3kg 빠졌더라고요. 한 일주일 만에 3kg 빠졌대요. 내가 노하우가 있어요. 살 빼는 데는 내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 내 몸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데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은 금방 가지죠. 그게 국회의원 뭐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모 국회의원의 그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의 아버님께서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뭐 한 90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프면은 자식들한테 그 부담이 되잖아요. 그냥 뭐 진짜 그 9988234라고 99세까지 사시다가 2, 3일 이렇게 앓다가 그냥 조용하게 이제 영면하시면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로부터는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좋고.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뭐 치매가 걸렸다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참 진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대소변 받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잖아요. 많이 내가 보았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셨냐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정신은 맑은데 대소변을 받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이 대소변 받아낸 지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 한 10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국회의원의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런 걸 아시니까 사람은 한 번은 죽을 때에 뭐 대소변 받게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 얼마나 그 자식들한테 그 해서는 안 될, 막 좀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단식을 했다 그러더래요. 먹는 걸 사람이 먹는 게 입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죽는 것을 아사라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아마 강정산 선생님도 굶어 죽었어요. 그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딱 굶어서 단식을 해가지고 죽어버렸다고. 이제 곡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아마 그분도 그래 죽었어요. 곡기 끊는 거는 뭐 그 곡기 끊으면은 먹는 거를 딱 이렇게 일치 안 해버리면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죽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천지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한 몸인데 그걸 생각하면 단식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몸무게 10kg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신경을 조금 쓰려고 이렇게 합니다. 벌써 30분 지났네. 아이고 참. 이거 불로유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넣어가지고 마시니까 달달하고 맛있고 좋네요. 진작에 이렇게 맛있고 그냥 조금 씁쓸한 게 있어가지고 그 여름에 내가 팥빙수에다가 불로유를 넣어서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마시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래 이제 허경영 신인께서 감식초를 먹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 뭐 하동 감식초 2개 시키니까 21,550원인가 2병 시켰어요. 쿠팡이 시키니까 막 금방 오대요. 그래가지고 식초 좀 넣고 거기에서 이제 꿀을 좀 따라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아침 저녁으로는 그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그거 먹고 이제 그거 하시면서 신인님께서 요구르트도 마시면 좋다 하니까 그래서 요구르트에다가 저기 불로유에다가 요구르트 섞어서 먹으니까 좋네요. 달싹지근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먹을 걸. 그리고 어제 아래 신인님께서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것은 먹는 걸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빔밥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비빔밥이 좋다 그랬죠. 된장찌개라든지 뭐 이런 걸 좋고 고기 이제 그 생선 바다에서 나는 고기 생선 먹는 거는 괜찮은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는 그걸 먹느니 차라리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먹는 게 낫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 그 말씀 딱 들으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뭐 이때까지 난 뭐 두루치기라든지 이거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삼겹살 같은 거 우리 집사람이 삼겹살을 잘 구워줘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인데 뭐 요리사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음식 솜씨가 엄청 뭐 마누라 자랑하면은 뭡니까 반풍수라 그러나. 그런데 요리사 자격증이 있겠다 뭐 하여튼 간에 요리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냥 뭐 대책 없이 먹으니까 막 조금만 먹어도 살 팍팍 찌는데 또 푸짐하게 주고 막 그러니까 나는 또 음식 남기면은 또 이거 버려서는 안 되니까 또 먹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개념 없이 먹으니까 살이 찌버렸는데 이제는 신경 써가지고 딱 끊으려고 해요. 그 신경 딱 쓰면 뭐 바로 이거 정리돼 버립니다. 이거 한 두 달 지나면 한 10kg는 뭐 3kg 뺐으니까 이미 한 일주일 만에 3kg 뺐으니까 뭐 나머지 7kg는 한 2달 만에는 가능할 거예요. 특히 먹는 걸 확 줄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돼지고기 그
참그 뭡니까 닭도리탕 같은 거 돼지 두루치기 이런 거는 무슨 맛있고 잘 먹는데 이제는 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먹는 게 낫지 그걸 먹어서 되겠나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건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우님 말씀이 법이니까. 자,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왜 신인이냐, 왜 신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블루입니다. 블루유. 내가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두 달이 아니고 2년 된 거예요. 2년. 23개월 된 거예요. 23개월 동안에 우유가 안 섞는 것이, 이거는 신인님의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이름을 우유에다가 적어보라고요. 다 썩죠. 근데 이거는 썩지 않잖아요.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뭐 유튜브 해가지고 이름도 생기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내가 해가지고 무슨 이익될 게 있잖아. 없어요. 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래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에 이슈 타로 세상 모든 이슈의 진실 이런 유튜버가 있대요. 이슈 타로 세상 모든 이슈의 진실 이 유튜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대요. 그분이 이제 그 타로점을 치면서 신점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대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도움이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허경영 우리 신우님께서 그 양주 경찰서에서 이제 뭐 조사한 것은 무혐의, 모든 것이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는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 뭐 어떤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뭐 나이는 내보다 한참 어려요. 1973년생인가 4년생인가 이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52인가 그래요. 나는 원래 70이잖아요. 그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분은 비분관계하더라고. 자기는 늘 첫마디가 뭐 어느 대학교 교수를 했다. 이제 이부터 멘토가 그래요. 딱 첫마디가 그래요. 나는 어느 학교 뭐 국립대학교 뭐 교수를 했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해요. 뭐 그건 교수를 했으니까 교수지.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이제 뭐냐 그렇게 하면은 좀 내가 볼 때는 내가 교수다 그러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워야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걸 좀 깔고 들어가는가 봐요. 깔고. 그러니까 검사들, 그 특수부 검사들의 그 행태가 뭐냐니까 나는 검사니까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법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거예요. 이 특수부 검사들이 아주 고질적인 잘못이라고. 어린 시절에 사법고시 파스한 놈들이 그렇게 아주 잘못 질이 이제 쉽게 말해서 버릇이 좀 욕을 해서 합니다만은 버릇이 더럽게 들은 거단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검사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영감님 하면서 말이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붕붕붕붕 떠가지고 말이지 안 하면 무인격으로 이제 설치거든.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끝없이 배워야 된다고. 끝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배우는 그것이 스탑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가 젊은 시절 때의 내 멘토, 나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 고현범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공부와 신앙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그래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요즘은 수레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우리 어릴 때 보면 요즘도 수레 있잖아요. 그게 니아까라 그러죠. 니아까 그 할머니 여기 내가 앉아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니아까에다가 막 그 폐지 같은 거 가득 실어가지고 구루마 니아까 구루마 거기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고물상에 이제 그것을 갖다 줘가지고 하루에 돈을 얼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니아까 수레. 그 사람들이 그 폐지 10kg에 3,000원인가 뭐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수레 막 이빨 실어야 10,000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나이가 90까지는 안 되고 80, 70에서 90살 사이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루바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빨리 우리가 좀 받아버렸으면 저런 분들도 고생을 안 할 거다. 늘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 수레의 그 두 바퀴 아닙니까? 수레 두 바퀴거든요.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두 개라고. 그런데 그 오른쪽 바퀴가 빵꾸 나면은 수레 역할을 못 합니다. 오른쪽 바퀴가 없거나 빵꾸 나버리면 수레 못 가요. 또 오른쪽 바퀴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왼쪽 바퀴가 빵꾸 났거나 뭐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수레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비정상이라 한데, 자전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전거도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 그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앞바퀴는 있고 뒷바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똑같이 신앙생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겸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앙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 양심을 맑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맑아가는 일이라고. 그것은 아예 없어요. 자기 출세 공부 요것만 돼 있다고. 어제 신우님께서 알아맞추면 맘 못 준다 그랬는데, 에? 덕본 제말이죠. 덕본 제말. 덕이 본이고 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단인데,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덕은 아예 없고 재물이 본이가 돼 있다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돼 있다고. 아이고, 무슨 말 그때 또 이래 돼버리네. 뭐 내야 뭐 그냥 뭐 노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허경영, 내가 모자를 쓰고 늘 다닙니다만은, 내 주변에 허경영을 지지하시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마치 뭐 하겠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뭐 청소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 청소도 자주 해요. 우리 회사에서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다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이래 보면은 뭐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그것도 없어요. 그래도 특별하게 이제 뭔가 좀 뭐 괜찮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청소를 해요. 그래도 이제 빗자루로 이렇게 씁니다. 빗자루를 이렇게 딱 쓸다 보면은 한 주먹 먼지가 있어요.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고. 머리카락하고 뭐 먼지 같은 거 이런 게 꼭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빗자루를 가지고 막 방을 쓸고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싹 모다 놓아 보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한 주먹거리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1000명 가운데 한 사람, 지금 현재 우리가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시는 사람들이 1000명 가운데 한 사람, 그게 이제 먼지가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하늘구로 저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은 뭐 진짜 허경영 스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아까 내가 그 정모 교수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사람도 그래요. 윤석열은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슈 타로 세상 모든 이슈의 진실 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잘 알아맞추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탄핵이 된다 그래요.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8사람 아닙니까? 지금 마은혁 씨는 이제 아마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8사람인데 거기에서 2사람이 탄핵 안 된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제 2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6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판사가 누구냐 하니까 2사람인데 정형식이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근데 정형식 판사 그리고 김복형 여자 판사가 있어요. 대법관. 정형식 대법관, 김복형 여성 그 대법관, 이 2사람이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진보 쪽 이래 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8대0으로 한다 이러는데 아마 이슈 타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아주 내가 볼 때는 이분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대2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 같아요. 탄핵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나는 8대0으로 될 줄 알았는데 6대2로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정강훈 목사가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서 진작이래 마실걸. 그 요구르트에다가 이거 불러여 섞어 마시니까 이렇게 달달하고 좋은데, 참네. 내가 미국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진작부터 마셨을 건데, 한동안 불러요를 잘 안 마셨어요. 여름에만 이렇게 팥빙수에다가 넣어 마시고. 지금 이렇게 뭐 요구르트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니까 달달하고 뭐 너무 좋네요. 뭐 도랑치고 까자잡고 불로유 마시고 요구르트 마시고 뭐 이렇게 신우님께서 요구르트 마시려 했으니까 그래 마시니까 좋네요. 달달하고 참 좋네요. 혹시 내 방송 보시는 분도 그래 보세요. 불로유 최근에 조금 불로유 좀 씁쓸해서 잘 안 마시던 분들은 요구르트 하나 넣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한번 잡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요구르트를 내가 사놨습니다. 사놔가지고 이게 지금 요구르트 아닙니까? 얼마네요? 지금 20개 해봐야 2,250원? 그러니까. 아이고, 다리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모 교수가 이제 자기가 멘토를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뭐 무슨 대학 국립대학 뭐서 했던 교수 출신입니다. 이제 교수를 역임했던 누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데 그것이 보면은 내가 이제 교수니까 여러분보다 뭐 대학 교수가 그래 많은 건 아니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도적이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김건희도 구속 빨리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정강훈이도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손현보, 이 사람도 구속시켜야 되고, 그리고 전한길이도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거기에다가 허경영 씨도 안 붙여요. 허경영이도 이제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맞는데요. 왜 허경영 신인님을 구속해야 되노? 그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늘 합니다마는, 이분은 종교의 지엇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박근혜와 결혼한다 해가지고 결혼 그런 걸 해가지고 2008년도에 구속됐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 전부 다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보도한 그 자료 몇 것만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은 세밀하게 앞뒤 전후 좌우 전부 다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거기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무죄. 거기 이제 기자한테 돈 줬다는 거, 그거로 이제 실형을 살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기자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실형을 살아버렸는데 그런 걸 잘 모르잖아, 정모 교수가. 그리고 정모 교수는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을 보았는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것을 보았는가? 내가 넌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할랜드 샌더스라고, 미국 사람, 이 사람이 실패를 1000번 했어요. 1000번. 1000번을 실패를 했다고, 1000번을. 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게 비법을, 양념통닭 이런 만드는 비법을 자기가 알아냈어요. 재료 들어가는 것이 11개가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맛있는 이제 통닭을 만들 수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비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로얄티 1,500원에 40원, 그 0.04? 그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당신은 통닭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될 거고, 나는 거기서 로얄티 이제 0.04를 받으면 된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1,500원 팔았을 때에 자기 로얄티가 4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거절을 당했어요. 1000번 넘게 거절을 당하다가 1010번째 계약을 딱 맺었다고. 그래, 그 계약을 맺으니까 200여 개국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체인점이 3만 개가 들어갔다고. 3만 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년 매출이 2조 원가 그래요. 2조. 우리 한국 돈으로. 그런 사람 일종의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실패 하다가 성공을 하면 한다고. 그러면은 허경영 신님께서 8번 떨어졌잖아. 국회의원 3번, 17대, 21대, 22대, 대통령 선거 3번, 15대, 17대, 20대,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선거 1991년도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떨어지고, 국회의원 이제 17대 국회의원에 17대 아니고 국회의원 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에 그때 떨어지고, 그러니까 총 8번 떨어졌다고. 8번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 가짜고 사기꾼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느냐고. 이 하나 불로유 하나만 해보라고. 자기가
정모 교수는 블러를 한번 만들어 보지 이렇게. 이게 썩은 우유고 가짜 우유인가. 그러니까 내가 교수다 그러면은 나는 많이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 옥스퍼드 대학 교수, MIT 공대 교수 이런 교수들 있잖아. 노벨상 받은 사람들. 수천 수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중도를 깨친 사람은 과연 몇 사람 되겠느냐 말이에요. 중도를 깨쳐야 돼요. 중도를. 자기 양심이 맑아지게 되면은 자연이 나타나는 것이 그거다 말이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그래, 그지 말로서 표현, 암만 말로 해도 그냥 자기들이 봉사한테, 태어날 때부터 봉사한테 태양이 어떻고 달이 어떻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느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봉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잖아요. 벚꽃. 매화는 아마 벌써 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나는 매화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벚꽃은 좀 있으면 피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개나리도 피고, 벚꽃이 피면 얼마나 그 환상적이냐고. 그런데 그는 맹인은 그걸 몰라. 암만 설명해보라고. 벚꽃을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고, 거기. 그렇듯이,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 일체 고액을 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것이 이제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밝힌 그 견성을 했었을 때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 불교의 그 절반을 공부했다는 것이 그거단 말이에요. 견성을 했으면은 불교의 절반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학 교수 중에서 대학 교수가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 중에서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완전히 확철되고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려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이 이거 허경영 신인 유튜브 강의 이제 시작됐는데 조금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 견성을 한 사람은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도 견성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견성을 다 하고 또 훌륭하신 그 스님들도 다 견성을 다 했죠. 그러니까 그걸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죠. 근데 일반 지식인들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자타를 이렇게 분리하는 공부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천하의 악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천하의 악녀는 뭐냐? 자기 남편이 구속돼도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래버려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만 생각하는 거라. 그게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라고. 좋은 사람은 뭐냐? 이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프다. 그건 내 한 몸처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전 지구 모든 사람들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말이야. 이 전 우주가 나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 성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치 평론 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알잖아요. 최진봉 교수라고. 이 사람들도 허경영 하면 이랍니다. 그 매불소리에 최욱 그러면 허경영 하면 그 사람 말 따지 마라 이래요.
그 정모 교수는 아이고 그 허경영이 시자도 안 붙여요. 허경영 이 사기꾼 빨리 잡아넣어라. 빨리 잡아넣어라.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보이시피싱.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보이시피싱 하면은 진짜 그 나쁜 놈들이잖아.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어떤 여자 교사가 말이지 자기가 몇 년 동안 돈 벌어 놓은 거 뭐 연봉이 뭐 4천 5천만 원 되면은 뭐 한 1,000만 원을 쓰고 3천만 원을 못 왔다고 하자고 한 5년 정도 못 오면은 한 1억 몇 천만 원을 보던가 하고 그 뭐야 대한공제하고 부산은행에 대출 받아서 낸 거 하고 2억 6천만 원을 보이시피싱 당해가지고 날린 거예요. 그는 사이비 교수는 내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피 빨아먹는 그런 보이시피싱 범죄자와 같아요. 그 정모 교수는 허경영 신인님을 그렇게 보는 거다 말이에요. 무슨 놈의 대천사 주는데 1억을 받느냐. 펄펄 뛰는 거야. 축복. 이게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을 받느냐 말이야. 명패하는데 그게 어떻게 500만 원 천당 보내주는데 어떻게 500만 원을 받느냐. 막 비분 관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허경영 시도 안 붙이고 허경영이 이거는 완전히 사회악 보이시피싱 범죄자보다 범죄꾼과 같은 사람이니까 빨리 구속시켜야 되고 빨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 그게 뭐냐. 허경영 신임을 못 알아보는 자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송영길이라고 있어요. 송영길 지금 민주당 전 대표도 지금 아마 그 사람 죄가 없는데 구속돼가 있어요. 지금 별건을 해가지고 후원받은 그걸 가지고 억지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사들이 몰아넣은 거라고. 그 사람은 무죄 판결 받아야 돼요. 이 사람도 그렇게 훌륭해요. 송영길 씨가. 그런데 허경영이 하면은 막 공중부양 한다는데 보니까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비웃더라고. 대한민국의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 또 임모시는 같으면은 허경영이 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 300명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저명인사 이런 사람들 중에서 허경영이 신인님 이렇게 확 다루는 사람이 있기야 있지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의 그 맑고 맑은 이 양심을 회복해 나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하려면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야 죽으면 천당 가기가 좋다. 그럼 그랬으면 안 되지. 그 숱한 수십억의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가는데 가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야 된다고. 그래서 프리드리 니체가 하는 말이 딱 맞다고. 예수 이후로 이때까지 단 한 사람도 옳게 기독교 신앙을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한 사람도 없어요. 니체가 하는 말이 그건 맞는 말이라. 불교는 마찬가지지. 불교는 근본 시작하는 이 자체가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그거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 먹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단 말이야. 여기.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똥이야, 똥. 중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부처를 자타 일시 성불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넘치다 보면 자연히 이렇게 깨치지는 것이 깨달음을 목표로가 되겠느냐고. 여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날고 기고 뛰고 참 진짜 스펙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래 강남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15살 때 연도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15살을 하니까 그게 이제 1964년도인지 1963년도인지
1965년도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이제 허경영 신임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차분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청정이라 그러지. 허경영 신임의 말씀을 이제 차분하게 하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해가 1968년 10월 달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신임님, 서울에 올라오신 해가 연도로 1964년입니까? 1963년입니까? 1965년입니까? 한 물어 올릴 거예요. 언젠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 올라오실 때에 저 강남 저게는 배 타고 가야 되고 말이지.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 한강다리가 33개 있어요. 33개. 이것도 희한하더라고. 삼상공약하고 맞고 말이지. 또 허경영 신우님이 이제 그 획이 33획이잖아요. 허 하면은 11획, 경 하면 8획, 영 하면 14이니까 11 더하기 8 더하기 14 하면 33이니까. 그래서 뭐라서 모르겠습니다. 허경영 신우님이 때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강다리가 33개예요 지금. 그런데 1963년 1964년 그때는 한강다리가 불과 모르겠습니다. 한두 개 있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저쪽에는 완전히 뭐 논이고 밭이고 그렇죠. 그 당시는 그랬었다고. 그런데 지금 그 여의도 백사장에는 여의도 의사당이 없었고, 국회의사당은 저기 광화문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광화문 앞에 있다가 여의도로 올라간 건 70년대 중반에 올라간 거고, 60년대는 뭐 여의도 거기는 완전히 뭐 모래사장이지 뭐. 그런데 그때에 강남에 땅을 사놨으면은 엄청 벼락부자가 되겠죠. 지금 허경영 신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아요. 강남에 땅 사놓은 사람과 같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강남 이런 거는 뭐 땅 사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허경영 신임의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지라 해가지고 DOGE, 이거는 국가효율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USAID라고 이제 미국의 어떤 하나의 국가 단체인데,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가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서 예산을 엄청 빼먹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얼른 마스크 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그분들이 이제 미국 예산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투명하게 이제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서를 없애고 막 그렇게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밀리언, 빌리언이라는 말을 자꾸 들어보는데 뭐 헷갈리더라고. 밀리언이 뭔지 빌리언이 뭔지 몰랐더만은 1밀리언이 100만이고 1빌리언이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1빌리언 달러 같으면은 1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조 4천이고, 그 다음 1밀리언 달러 같으면은 거기 10억인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부 장관이 54빌리언 달러를 절감을 했다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54빌리언 달러 같으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원 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앱스타인 섬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니까,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팬 본디인가 그래요.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뉴욕 그 FBI 지국장한테 이것을 다 자료를 달라니까 못 준다 그러거든.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해고시킬 수가 있지. 지금 그러니까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미국의 이제 뭐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섬에다가 불러가지고 젊은 여자 애들하고 이렇게 난잡하게 성관계를 맺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을 때에 이제 전부 다 촬영을 다 해놨다고. 파일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죽었지. 자살 당한 거지요. 그래 거기에 대한 명단을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 그래요. 그런 건 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다고. 미국은 지금 대수술을 하고 있다고. 그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이 부패가 심하니까 그것을 대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언론이 이제 이때까지 썩은 기득권자들이 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정화가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되죠. 내가 늘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윤석열에 운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60만 명 정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내가 뭐 무속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말을 참조를 해요. 무조건 맹신해도 안 되고 무조건 거역해도 안 되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무속인들의 심정을 알거든.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 신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 심리 상태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무속인들이 신점을 봐요. 이거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냐. 윤석열은 운명이 끝났다 그랬다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내리기 전에 윤석열의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관상을. 요 밑에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요 밑에 이제 그것을 얼굴을 바둑판처럼 착착착착 갈라가지고 이마가 어떻고 콧등이 어떻고 뭐 나는 관상을 모릅니다만은 여기가 어떻고 뭐 여기가 어떻고 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밑에가 좀 이렇게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참 말년에 참 이렇게 갑자기 서거하실 거다. 그런 예언을 했다 그래요. 나는 뭐 관상 보고 뭐 그리까지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둑판처럼 착착착 잘라가지고 요 부분이 어떻고 요 부분이 어떻고 요 부분이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윤석열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요 윗부분 밑에가 조금 어떻게 하면서 밑에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해가지고 팍 기가 끊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한동훈이잖아. 한동훈이가 말을 안 들었거든. 창원에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줘라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안 줬거든. 안 주니까 이제 일이 크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한동훈이 말 안 듣지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거 자기 이제 추락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줄 그래 돼가지고 비상계엄 내리라고 하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운은 팍 떨어지는 운이라 말 그걸 내가 알았지. 진작 알았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점을 잘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참조를 하고 모든 또 돌아가는 현황을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 대통령의.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과 땅이잖아. 안 그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오치성 내무부 장관 거기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 올라올 때에 잘랐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 구속시킬 때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있을 때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다고.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자기 아들 김현철이 구속될 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단 말이야. 이명박이는 안 그랬는가? 이명박이 자기 형님 구속될 때 자기가 재직 중에 자기 형님이 구속된 거라고. 만사 형통일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 자기 마누라 잘못이 있으면은
공사를 구분을 또렷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거부권을 해서는 안 되잖아. 이거는 대통령이지만은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니까 이게 오래 가겠느냐고. 이치적으로 안 맞지, 그게. 이치적으로. 업참마속이라고 말이지. 자기가 물론 자기 마누라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참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히고 썼겠지만은, 그래도 공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실패가 될 수밖에. 이번에 어제 정강훈이가 3월 1일 날 광화문 앞에서 사람 많이 모았던데, 경찰 수산 15만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장 연설을 했던데, 정강훈이도 좀 있으면 구속돼요. 그리고 이제 8명 가운데 2사람이 이제 탄핵 기각을 하고, 인용하는 사람이 한 6사람 정도 되는 거 봐. 6대2로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내가 좀, 그래 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결국 이제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도 난다고. 이번 주 3월 7일에도 날 수 있고, 안 그러면 다음 주. 왜 나죠. 그와 더불어서 허경영 신임은 반드시 세계 황제가 된다 이 말이야. 세계 황제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대통령이 돼야 실권을 잡아야 세상을 움직이고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21대 대선은 다가오고, 지금 전부 다 대선에 지금 이제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홍준표도 몸 풀고, 안철수도 몸을 풀고 말이지. 한동훈이도 몸을 풀고 말이지. 이준석이도 이렇게 설치 샀고, 이재명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21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 걸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21대 대통령은 이제 나는 반드시 허경영 신임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이번에 돼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이 또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또 방편이라고. 방편이라고. 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 하루가 급격히 바뀌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이 불로유, 내 지금 불로유를 마시고 있는데 2년 된 거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썩지 않은 거. 이것이 영국 BBC라든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일본의 NHK라든지 이런데 뭔가 방송이 하나만 터져버리면은 전 세계 하루 만에 싹 다 돌아버리거든. 어제 아래 6월 28일 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설전한 거 전 세계 국민들이 말이지 하루 만에 전부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렇듯이 불로유에 대한 이 진실이 하나만 터지기만 하면은 세상은 역전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지만은 이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게 한 것이 잘못이다 말이에요. 여기. 거기 공직선거법으로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 자체가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튼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허경영 신임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천신만고 모든 걸 다 만나는 어려움을 겪고 이 세계를 이렇게 세계 통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내가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허경영,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개혁을 하지만은, 혁명을 하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에 허경영 신임께서 들어서 가지고
전부 다 혁명하고 지금 개헌 하는데 개헌이 아니라 재헌을 해가지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 날이 뭔가는 모르지만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출마하면은 그는 뭐 당선이 틀림없는데 이번에 이 짧은 기간에 과연 이제 이렇게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또는 무죄 판결을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가 된다든지.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양심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에 대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을까? 내가 그게 궁금해요. 알았으면은 자기가 양심선언을 해야 되잖아. 박근영 박정희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영 씨가 허경영 총재님을 아주 반갑게 2017년 4월 초에 그때 대구에서 강야하실 때 그날 만났다 그러거든. 여기에서 만났을 때 뭐 알았으니까 반갑게 맞이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는 박근영 씨는 허경영 씨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것을 뭐 증언을 하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한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번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여튼 그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젤렌스키 만났듯이 허경영 신임을 만나가지고 말이지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전 세계에서 알려나가니까 아마 그런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죠. 하여튼 뭐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신인님께서 이제 요즘 오늘도 강의 마치고 나면은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는데 몸매가 좀 잘 빠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먹는 것은 차라리 변속관에 가서 똥을 먹으라 이렇게 했거든. 그 말 듣고 어떻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고 말이지 자기 몸매 관리를 안 하겠느냐고. 이거는 먹는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 어떤 여성분 말이지 하늘궁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뭐고 저기 수녀분 김지영 씨인가 수녀분하고 또 뭐 대박났네 부르는 사람 그분도 대천사님인데 이름을 자꾸 알았다고 몰랐다 그러면 대박났네 부른 대천사님 있죠. 그분도 몸매가 그런 대로 뚱뚱하진 않아. 그런데 외국 노래 잘 부르시는 분, 그분은 몸이 조금 이런가 봐. 그러니까 신님께서 자꾸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몸매를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허경영 신인님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자기 몸매도 관리 못하면은 그게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래고 별 뭐 생각 없이 말이지 개념 없이 이렇게 맞추고 나면 땅콩도 먹고 떡도 먹고 말이지 체력에 신경을 안 썼더만 몸무게에 신경을 안 썼어요. 솔직히 한 말로 한 몇 년 동안 안 썼어요. 한 4, 5년 동안 한 7, 8년 동안 전혀 신경을 안 썼죠. 몸매가 늘든지 줄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늘 생각은 이제 허경영 시인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대권을 잡을 것인가 이런 데만 신경 썼지 내 몸무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아래 의사 선생님께서 말이지 많이 처먹지 마라 그러더라고. 처먹지 마라 하기보다도 줄이라. 음식을 조금 이렇게 술 담배 안 하는 거는 좋은데 간식을 너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속으로 찔리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옛날처럼 한 몸무게 한 8kg, 10kg 뺀 거는 간단하게 빼요. 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줄여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블루에다가 요구르트 하나 넣어서 먹으니까 정말 좋네요. 한번 그렇게 한번 접사보세요. 허경영